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사는 라시드 벨 하산은요.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벨하비 그룹 회장 아메드 사이프 벨하사의 아들인데요. 라시드는 거침없는 플렉스 때문에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10대로 통한다고 합니다. 10대가 뭐 어느 정도길래? 일단 라시드가 매달 구입하는 운동화 가격만 약 500만 원 후반대고요. 그리고 지금 라시드가 소유한 운동화는 무려 20만 켤레. 이 중엔 무려 11억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컬렉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예 운동화 전용방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전용방이 있군요. 근데 뭐 저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20만 켤레 하루 400일이라고 치고 네. 단순히 나눠도 50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고 싶은 스타가 있다. 그냥 집으로 초청합니다. 아니, 본인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피곤하게 어딜 가요. 신발 많잖아. 하나 신고 가지 왜. 아, 우리 집으로 와. 피곤해. 축구 스타 호날두, 메시,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 액션스타 성룡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야, 진짜 메시가 있는 건 놀랍다. 아니 성룡이 원숭이 안고 있는데? 자, 그럼 슈퍼스타들과 집에서 뭐 하느냐? 우리 사자 귀엽죠? 아빠가 사줬어요. 사자, 호랑이, 표범, 기린 등 집안에 있는 사파리급 동물원을 둘러봅니다. 애완동물 클래스가 다르네. 와. 자, 그리고 또 라시드의 플렉스한 취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슈퍼카 수집. 2018년에는 35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의 롤스로이 B를 구입. Yo, my dream car. 그 밖에도 람보르기 B, 캐딜 B, 아웃 B 등 마치 명품 카 매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십억 원의 슈퍼카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명품 브랜드와의 역대급 콜라보로 화제가 됐던 한화로 약 3억 원의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했습니다. Oh my god. 저게 콜라보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각종 소품들을 저렇게 빨간 저 시그니처 문자로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차가 있을 줄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갸우뚱하시죠? 그렇습니다. 라시드는 아직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아니 몰지도 못할 저 차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자, 운전을 하기 위해 산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단지 이쁘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사는 겁니다. 10대부터 저런 거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 보면 과연 나중에 어떨까라는 걱정은 하게 돼요. 약간 좀 훈장님 같았어요. 2018년 5월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뭐 호텔 로비 이런 거 아니에요? 호텔 로비 꽃장식? 저 앞에서 많이 찍겠네, 사진. 색깔 보세요, 색깔. 핑크네, 이쁘네.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저 초대형 하트의 정체는 꽃이 아니. 꽃이어도 놀라운데? 놀라지 마시고 꽃이 아니에요.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너무 개처럼 맡았는데. 돈 냄새. 돈이야? 저게 돈이라고? 돈꽃이네, 돈꽃. 바로 돈으로 만든 하트였습니다. 오마이갓. 위 하나가 약간 빨간색이죠. 아, 그래? 그거구나. 100위안짜리가 색깔이 딱 저래요. 저게 몇 장이야 그럼? 빽빽해. 저게 몇 장이야? 떨어지고 주워가려고 그랬어. 예. 꽃잎 하나만 띄워가려고. 중국의 남서부 지역 충칭에 거주하는 남성 A씨의 돈의 맛 돋는 이 이벤트.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앞두고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으로 보여주겠어. 그래서 돈 향기 물씬 나는 꽃다발 제작을 위해 7명의 플로리스트들이 합심을 해 장장 10시간 동안 총 3,344장의 지폐로 만든 초대형 하트 현금 꽃다발을 완성. 진짜네. 색깔도 딱 맞죠? 하트 그러네. 빛으로. 아이고야. 자, 저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100위안짜리잖아요. 아이고. 그럼 총 33만 4천 위안, 무려 약 5,700만 원짜리인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한편 A씨의 플렉스에 저런 선물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사랑에 빠질 듯. 근데 돈으로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며 온도차가 있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돈을 훼손하면 안 되죠. 이 중국에서도 화폐 훼손하면 처벌받으니까 여러분 진짜 저거는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저 김소연 기자가 출산했을 때 시아버지가 특별히 챙겨주신 게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진짜 그 소영 씨가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이걸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어머머, 그걸 공부하셨어? 며느리가 뭐 있어야 될 온도, 입어야 될 어머. 용품들 지금 저희가 가끔 주사 맞히러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가족 단톡방에 저희 주사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 아 로타 바이러스랑 뭐구나 답이 올라. 아 진짜요? 뭐 물질적으로 보다도 저희 와이프가 그거에 되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그러면- 더 훨씬 낫지. 네. 그러면 저 이번 기사는 안 하겠습니다. 왜요? 왜? 이거보다 더 훨씬 플렉스 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돈을 쓰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농담이고 하여튼 아, 이거 진심인데? 저건 농담이 아닌데? 이거 진심이야. 저건 농담이 아버지. 아니야. 공부 이제 됐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지갑을 여세요. 이번엔 저 오 기자가 그렇게 원하시던 지갑을 여시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톱 모델이자 수많은 모델의 꿈의 무대, 미국의 유명 란제리 브랜드 V사의 모델로도 활동한 밍 씨. 이 밍 씨가요, 2019년 10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밍 씨의 시아버지는 첫 손자를 아는 기쁨에 며느라가 너무 고생 많았다. 자, 이거 기저귀 값에 쓰려무나. 라며 밍 씨에게 용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용돈이 1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66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실수야. 기저귀 값이라고 그랬잖아. 기저귀 값을 무슨 166억 원, 무슨 초마다 가나? 제가 기저귀를 보통 이제 값을 계산했을 때 150만 년 동안 기저귀를 갈 수 있는 150만 년. 네, 저희 딸의 어떤 소비량을 볼 때 150만 년 정도. 아니, 그런다 해도 저거다 못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용돈 스케일부터 차원이 다른 시아버지의 정체. 바로 마카오의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 산업을 일으킨 대부 스탠리 호였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입니다. 아, 그분이시- 예, 그분이니까 저렇게 쓰신 거죠. 아유. 마카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마카오에서 쓰는 돈의 절반은 전부 스탠리 호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요. 지금 마카오 시장을 지탱하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저분이 마카오인 거죠. 이 풍문에 따르면 며느리 밍 씨가 아들과 결혼할 때 결혼 축하금으로 우리 돈으로 약 830억 원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약간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예. 현실감이 없어. 그리고 본인도 17명이나 되는 자녀를 둘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는 스탠리 호는요. 며느리 사랑만큼 손주 사랑도 유별납니다. 손주를 낳으면 똑같이 1억 위안씩 주마! 라면서 모든 며느리들에게 플렉스 넘치는 공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다복한 집을 좋아하시는 분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2018년 12월 8일 인도 라자스탄주의 우다이푸르 공항.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 스웨덴 유명 통신업체 최고 경영자, 글로벌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 그리고 국내 S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죠?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바로 결혼식 축하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결혼식이길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누구야? 2018년 미 F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부호 19위, 인도 최대 R 글로벌 기업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딸 이샤 암바니와 인도 굴지의 제약회사를 거느린 P그룹의 아들 아난드 피라말이었습니다. 집안끼리군요. 야, 근데 얼마나 상당히 치러졌을까? 이 결혼식이에요? 저희 결혼식입니다. 저거 U2 콘서트 아니에요? 일단 신부 암바니 가문은요, 하객들이 묵을 5성급 이상의 호텔들을 쫙 예약을 했고요. 세계 각국에 있는 하객들을 위해 전세기를 무려 100여 차례나 띄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 최고 재벌답게 축하연까지 럭셔리하게 준비했으니 축가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 누구야? 팝의 여왕 비욘세. 비욘세가 Crazy in Love, 크레이지 러브를 불렀지? 사람이 미쳤다고. 퍼펙트 그럼- 등을 열창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문바이에서 열린 결혼식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27층 대저택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현재 가치는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저 빌딩이 집이에요. 소박하게 집에서 하셨네요.
아니요. 스몰 웨딩이네. 스몰 어디 웨딩 호텔 했네. 예약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셨잖아요. 집에서 했네. 호텔 비용 아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초호화 저택과 인근 거리까지 화려한 꽃과 조명으로 장식을 쫙 했습니다. 우와. 이거 인도 발리우드 영화 아니에요? 발리우드 영화에 꼭 뮤직비디오 들어가잖아. 나오잖아. 그 장면 같아. 저게 저 가상이나 영화가 아니고 다 리얼이라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미국의 한 금융 전문 매체에 따르면요. 축하연부터 결혼식 그리고 피로연까지 장장 일주일간 치러진 이 안바니 가문의 결혼 비용은 1억 달러, 무려 1,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낌없이 플렉스 해버린 인도 재벌.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열린 플렉스 끝판왕 결혼식. 미국 힙합계의 살아있는 전설 제이지와 팝의 여왕 비욘세. 연예계 전설 오브 레전드인 슈퍼리치 부부죠. 미 F경제전문지가 발표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커플에 선정될 만큼 보유 자산이 14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프리랜시프에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그 정말 수억 원의 미술품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 컬렉터 부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미술품뿐이겠습니까? 제이지와 비욘세 부부는 서로에게도 아낌없이 플렉스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비욘세의 29번째 생일엔요. 자기를 위해 섬을 준비했어. 남편 제이지는요. 한화로 약 240억 원을 들여서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섬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럼 아내 비욘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2012년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제이지에게 460억 원 상당의 개인용 제트기를 선물했습니다. 아, 섬보다 비싸네요. 섬 받고 비행기 주고. 야, 진짜 클래스는 다르네요, 확실히. 이 플렉스 덩어리 부부는요. 사랑스러운 2세가 태어나자 플렉스의 카테고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딸 블루 아이비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요.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주님을 위한 파티라는 주제로 생일 파티를 개최. 게다가 생파가 끝이 아니라 8,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바비 인형을 선물. 그리고 2017년 쌍둥이 루미와 설을 가졌을 때는요. 9천만 원 상당의 18K로 녹음된 황금 침대, 1억 원이 넘는 장난감 젖꼭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물지도 못하겠네. 그러네. 이 나가겠는데요. 이건 못 무는 거구나. 저거 보면 이나가. 네. 쌍둥이를 위해 보모와 운전기사, 간호사 등 18명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들에게 각각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초초 슈퍼리치 부모의 플렉스, 그 끝은 어디? 아니, 과연 끝이 있기는 할까요? 2016년 5월 6일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20대의 전용기가 공항에 착륙하더니 자그마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공항을 빠져나간 겁니다. 3천여 명이요? 네, 왜? 3,000명. 이들의 정체는 중국의 T그룹 직원들, 무려 3천여 명의 직원이 단체로 휴가를 온 겁니다. 휴가야? 그것도 공짜 휴가를요. 3천 명의 공짜 요가요? 그렇습니다. 회사 뭐 내일이 없는 회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사장님이 미쳤다고요. 자, 이렇게 회사 직원들에게 제대로 플렉스 해버린 주인공은 T그룹의 리진 위엔 회장인데요. 와우. 회사 연간 매출이 280억 위안,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라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보답을 해주신 거죠. 일단 3천여 명의 직원들이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의 전통춤인 플라멩고를 관람하고요. 스페인 전통 요리인 빠에야 파티를 하며 축제의 밤을 보냈고요. 이틀 뒤엔 고속열차 4대를 전세냅니다. 바르셀로나로 가요, 그래서. 4대요? 4대요. 자, 버스 아닙니다. 열차. 그렇죠. 왜냐면 3천 명이니까. 바르셀로나로 가서 남은 여정을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리진 위안 회장은 전용기 20대를 제공하고 호텔 방만 무려 1,650개를 예약했다고 하고요. 식대 등등 해서 3,000명의 포상 휴가 총 경비가 무려 약 9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회장님이 쏘는 통큰 플렉스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1년 전인 2015년에는요. 무려 직원 6,500여 명을 프랑스로 공짜 휴가를 보내줬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나흘 일정으로 파리와 유명 휴양지인 니스, 칸, 모나코 등지에서 여행을 즐겼는데요. 저런 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나가겠다. 네. 그리고 복지 짱일 것 같아요. 일단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나머지 진짜 직원들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6,500여 명의 직원들은 리스 해변에 10B의 꿈은 훌륭하다라는 문구를 써 보였고요. 사람으로 만든 가장 긴 문구라는 기네스 신기록까지 세워서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에게 공짜 해외여행 보내주는 플렉스. 대륙의 회장님, 이런 복지 리스펙트합니다. 지난 9월 14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대학 미식 축구 대회. 이 경기는 한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중계 카메라가 잠깐 관중을 비춘 바로 그때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관중 칼슨 킹이 들고 있던 커다란 피켓이었습니다. 칼슨 킹이 든 피켓에 비 맥주를 더 따라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그의 모바일 결제 앱 아이디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 계좌로 저 맥주 살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난삼아 만든 피켓이 방송에 나간 뒤 칼슨 킹의 휴대전화 알림이 정말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는데요. 눈에는 눈, 장난에는 장난. 칼슨 킹의 유쾌한 장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액 송금으로 맞받아친 거였습니다. 10원 막 이렇게 보냈구나. 그게 얼마야 근데 모이면. 그렇죠. 보내는 사람 많으니까. 아니, 저 대회는 전 국민이 거의 생중계로 보는 화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더니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칼슨 킹의 계좌에는 $400, 약 48만 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칼슨 킹이 맥주를 아주 짝으로 사다가 마실 수도 있었지만은 이 멋진 청년은 아주 근사한 플렉스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칼슨 킹은 딱 맥주 한 박스 살 돈만 남기고 인근 아동병원에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훈훈한 플렉스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칼슨 킹의 모바일 계좌로 기부금을 보내왔고요. 심지어 그의 피켓 속에 등장했던 B 맥주 회사와 V 모바일 결제 앱 회사까지 동참 기부금을 보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시작은 장난이었지만 네네. 결국에는 정말 가슴 따뜻한 해피엔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름 동안 모인 기부금은 $300만. 무려 약 35억 원 상당이 모였고요. 이후에 칼슨 킹은 직접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아동병원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우연한 기회에 들어온 행운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플렉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플렉서가 아닐까요? 저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뭐 화보를 찍으셨어요? 네,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어땠어요? 원래는 막 욕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샵에 가니까 이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고. 상심이야 그렇다니까. 다 예쁘지. 네, 아니, 소영 씨도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괜히 저기 입었을 때 제가 엄청 막 이렇게 막 평소에는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이분이 괜히 조신해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생애의 가장 특별한 날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줄 웨딩드레스를 빌리지 않고 안 빌려? 평생 소장용 드레스로 산다면 2012년 팝의 왕자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결혼식을 올린 배우 제시카 비엘의 드레스가 말이죠. 전 세계 여성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내가 본 드레스 중 가장 비싸고 환상적인 드레스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쁘다. 근데 웨딩드레스 중에 저런 색감이나 약간 저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핑크핑크하네요. 네. 핑크핑크 이쁘네요. 바로 이때 가격을 얘기해 줍니다. 얼마예요, 얼마? 네. 비쌀 자. 것 같아. 아름다운 만큼이나 감탄이 절로 나오는 가격 약 $10만. 하나로 1억 900만 원이에요. 또 900이 더 들어가. 900이 모자라네. 900은 너 어디서 900이 벌어와야지. 모자라. 900은 좀 객추를 해봐. 오빠가 내줘. 오빠가. 아, 뭘 그렇게 선을 그으세요, 갑자기? 900에? 900에 친한 동생한테 하나 내줄 수 있지, 말로라도? 그래 어차피 달라는 거 아닌데 말은 할 수 말을 있었잖아. 할 수 죄송한데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미국 유명 패션 잡지 등에서도 수차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웨딩드레스의 이름을 올리면서 여성들의 워너비 드레스로 꼽혔는데요. 자, 이 드레스는요. 패션의 매직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탈리아 출신 제안 바티스타 발리의 작품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로 오뚜 꾸띠르의 대가로 불리며 기네스 펠트로, 앤 해서웨이, 켄달 제너 등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레드카펫 드레스를 책임지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런 그가 특별히 절친인 제시카 비엘의 부탁을 받고 직접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준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하나뿐인. 또 친구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드레스 장인 발리가 만든 드레스를 살펴보면요. 꽃을 모티브로 한 우아한 디자인에 한 땀 한 땀 100% 핸드메이드로 만든 프릴들, 그리고 실크 중에서도 명품으로 꼽혀 고급 드레스에 주로 쓰이는 로즈 핑크색 오간자 원단과 프랑스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선호했던 모슬린 원단을 이용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업했습니다. 한 송이 꽃을 닮은 이 1억 원 드레스에 세상 만족한 배우 제시카 비엘은요, 이 드레스를 보고 실제로 이 드레스는 로맨스 그 자체예요 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1억 원이 진짜 큰 돈이지만 웨딩 드레스에 약간 로망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가치 있는 뭔가 소장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 있죠. 단 하루, 하지만 평생의 추억을 장식해줄 판타스틱 로맨틱 초 럭셔리. 자, 이번 특종은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일명 꿈의 오븐으로 불리는 주방템입니다. 바로 프랑스 주방 가구 브랜드 라코르비의 오븐인데요. 이쁘다. 자, 저게 오븐이에요. 이게 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 주방 기구에 완전 정말 미칩니다. 근데 제 저 안 원업입니다. 좋아해도 이뻐요. 안 제 좋아해도 원업이에요. 이뻐, 안 좋아해도. 아, 너무 예쁘지. 이거 자개장 같다.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진짜. 1908년에 설립, 3대에 거쳐 무려 112년 동안 프랑스 명품 오븐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 라코르비 오븐은요.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셀린 디온 등 할리우드 스타들뿐만 아니라요. 미슐비 셰프들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도 손꼽히는데요. 특히나 프랑스의 미슐비 3스타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 알랑 파상은은요. 이 오븐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가장 뿌듯합니다. 제 요리 인생에 알려자지요. 이런 극찬을 보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야, 셰프들이면 정말 다양한 오븐을 경험하고 그 차이를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극찬했다니까. 푸덤접한 거죠. 근데 이제 겉은 확실히 다른 걸 알겠는데 뭐가 또 다른 점이 있는지 오븐이.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코르비 오븐이 꿈의 오븐으로 불리는 이유, 바로 핸드메이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숙련된 장인의 수작업으로 모든 부품들이 만들어져서요. 오븐이 완성되기까지 최소 한두 달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라코르비만의 특허까지 받은 핵심 기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븐 내부를 아치형으로 제작해 열을 고르게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요. 육중한 문으로 외부 공기를 완벽 차단. 그래서 다른 오븐에 비해서 수분 발산량이 절반으로 줄어서요. 음식의 맛과 향을 아주 제대로 살려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라코르비 오븐의 또 다른 이름이 오븐계 엠메티, 슈퍼 리치들의 오븐입니다. 특히 최고가 라인 샤피 시리즈는요. 가로 1500 사이즈, 그리고 컬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쁘다. 아몬드 컬러의 오븐 가격이 무려 1억 원!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럼 진짜 저 오븐 사면 매일매일 요리를 해서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완전 뽑아야죠. 바로. 오븐 안 달어. 저 오븐을 사면 오븐을 왜 달아? 감가상. 신발이야. 이렇게. 요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레포츠용으로 산악 자전거나 로드 바이크를 즐기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정말 많죠. 자,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특종은요. 뭘 좀 아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탐낸다는 진짜 빚을 내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고급 전기 자전거를 취재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거 진짜 이쁘다. 이 자전거는요, 2010년 독일의 유명 피자전거 브랜드에서 선보인 전기자전거 블랙테피인데요. 고급지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려 하나 9,500만 원. 자전거가? 약 1억 원. 그래서 웬일이야. 출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로 불리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었죠. 차보다 훨씬 비싼 거야. 이 자전거, 세계적인 스타 올랜드 블룸이 픽하고 우와. 레이디 가가가 한 광고에서 타고 등장해 더욱더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전기자전거 블랙테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국제 레이싱 대회와 슈퍼카, 포르비 등에도 쓰이는 초경량 소재, 철보다 4배나 가벼운 탄소 섬유를 사용해 약 19kg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풀카본이네. 그리고 보통 전기자전거 속도는 평균 시속 약 25에서 30km인데요.
블랙 택비는 평균 시속 40에서 50km, 최대 시속은 무려 100km까지. 그래서 이게 출시 당시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빠른 자전거로 불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타이어계의 명품 브랜드로 꼽히는 슈피베의 타이어와 154년 전통 명품 자전거 안장 브랜드 브룩비의 클래식한 갈색 안장으로 고품격 클래스까지 완성했습니다. 진짜 초럭셔리의 정점을 찍는 게요. 딱 667대만 한정 생산. 자, 물론 뭐 요즘에 기능적으로 뛰어난 스펙들이 나오겠지만 저 자전거의 가치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뭔가 희소 가치도 있고 뭔가 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꿈의 자전거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재벌 3세 슈퍼 리치들이 시티뷰를 배경으로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 완전 멋있죠. 멋있지. 그냥 그림이죠. 만약 1억 원이 딱 내 마음대로 쓰라고 생긴다면 그 로망을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유명 체인 F호텔의 헬스클럽 더 클비 호텔 헬스클럽이라 회원 자격 요건 같은 게 있느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입회 보증금 얼마? 1억 원. 아이고, 만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받은 거 다 들어가네요, 그냥. 1억 원의 입회 보증금에 300만 원 중반의 연회비를 내야지만 이 호텔 헬스클럽 회원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혹시 에이 누가 보증금 1억 원 내고 헬스클럽 다녀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1월 기준 더 클비의 회원은 약 700명. 야, 저 회사는 그 보증금만 7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네. 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자, 1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도 이 헬스클럽에 꼭 한번 등록해보고 싶은 이유. 일단 이 헬스클럽의 운동기구가 말이죠. 이탈리아 최고 명품 운동기구 브랜드로 유명한 테크노-B 제품인데요. 정말 최첨단 운동기구 그 자체라고 합니다. 가격이 대략 얼마냐? 러닝머신 한 대의 가격은 무려 약 2천만 원. 와. 그 밖에 미국 유명 웨이트기구 라이피 피트니스 등 초초 럭셔리 운동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헬스클럽 회원들은 호텔 내 사우나까지 마음껏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좋다. 여기도 초초초 럭셔리. 타일계의 에르메비라고 불리는 비사비의 18K 골드 타일이 쫙 깔린 탕 속에서 피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아랍인 줄 알았어. 약간 정말 두바이 필 나네요. 번쩍번쩍하죠? 자,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진짜 멋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로 뽑은 것 중 하나가 네. 바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 저거는 무슨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안에 뭐 호텔도 있고 뭐 저 다 있죠. 예, 뭐 공연장도 있고요. 쇼핑장도 있고 뭐. 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크루즈 여행은 올해 4월에 출발해서 3주 동안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대서양까지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18개의 도시를 쫙 도는 코스인데요. 와. 진짜 멋있겠다. 그쵸? 코스가 장난 아니네. 끝이다 끝. 저 세븐시피 익스플로러호는 2016년에 첫 출항한 업계 최신상 선박으로요. 길이가 무려 224m에 어우. 6성급 럭셔리의 극치를 자랑하는 바다 위의 특급 호텔로 불리는데요. 저희는 이곳에서도 럭셔리의 절정, 리젠트 스위트룸에 묵어볼 건데요. 좋아요. 크루즈 여행과 이 리젠트 스위트룸의 경비는 1인 기준 약 1억 2,600만 원. 오. 여기 높네.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엇걱거리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네. 아. 이제 럭셔리 크루즈로 입성해 보실까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무려 280제곱미터. 오 마이 갓. 운동장처럼 넓은 객실에는요. 2개의 침실에 드레스룸, 중앙 거실과 와. 개인용 거실까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방이라고요? 네. 이게 배야? 네. 그리고 아직 놀라긴 이르십니다. 메인룸의 이 침대 가격은 무려 한화 1억 7,500만 원에 달하는 영국의 명품 침대입니다. 한번 누워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위트룸의 하이라이트 객실 입구에는 무려 피카소의 그림 원본 2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원본이라고? 그럼요. 원본? 진품이라고 해요, 진품. 와, 이건 진짜 플렉스다, 이거는. 그렇죠. 플렉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의 진짜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크루즈 자체에 모든 게 다 있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그 자체입니다. 야외 풀장에서 지중해의 신선한 바다냄을 맡으며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하실 수 있고요. 저녁에는 2층 규모의 극장에서요. 라이브 밴드의 연주와 공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의 묘미를 실컷 즐기셨다면 이제 당신을 미식의 신세계로 안내합니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셰프들이 세계 3대 진미인 캐비어, 푸아그라를 활용한 최고급 요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라스트 스페셜 특급 대우. 이곳에선 크루즈 내 생활부터 현지 여행 가이드까지 모두 책임져주는 개인 집사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컨시어지가 있는 거구나. 야, 근데 크루즈 괜찮구나. 난 진짜 몰랐어.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돼요. 이번 특종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달콤한 하룻밤, 럭셔리한 호텔에서 미슐비 셰프 음식을 맛보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욕실에서 스파를 하다가 밤이 되면 친구들과 파티까지. 진짜 로망이죠. 뭔가 최고의 호캉스.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이루어주는 럭셔리 호텔이 있습니다. 생애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윌비 호텔. 여기에서도 우리는 최고급 로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예약하실게요. 이 호텔 룸의 숙박비가 얼마냐? 바로 1박에 하나로 약 9,300만 원입니다. 1박이에요? 그럼 딱 이거 하룻밤 자는 거야? 하룻밤? 룸의 크기가 무려 1,680제곱미터. 왜 이렇게 왜냐? 커? 그러니까요. 이 스위트룸이 위치한 호텔 8층을 통째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쓱 둘러볼까요? 거실에는 연주회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그랜드 피아노. 응접실에는 26인용 대형 테이블이 마련돼 있어 성대한 파티도 열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정말 스페셜한 건 투숙객만을 위해 미슐비 스타 요리사와 집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 11시에 들어와도 네. 감튀 하나 달라 그러면 저분들이 나와서 주는 그러니까 거야. 룸 서비스를 미슐비 그렇지. 레스토랑 이제 나 이제 요리사께서. 샴페인 먹을 거니까 감튀 좀 보내주세요. 나 밤 11시에 들어오면은 나는 잠 안 자고 계속 룸서비스 시킵니다. 네. 배 터질 때까지. 이곳의 가장 스페셜은 최고의 휴가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메인 룸의 욕실. 보이십니까? 창밖으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대로 걸어놓은 듯한 풍경이 눈앞에 쫙. 더 가까이서 느껴보실까요? 네.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한 웅장한 알프스 산맥의 풍경이 시선 압도. VVIP가 되는 하룻밤의 달콤한 꿈. 오늘 꿈속에서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곳, 미국 뉴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뉴요커 라이프를 즐겼던 분이 누구냐? 바로 1950년대 전설의 할리우드 스타이자 모나코의 대공비였던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레이스 켈리가 살았던 곳은요, 13층, 14층의 복층 펜트하우스인데요. 월세가 무려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요, 약 510제곱미터의 복층집에 방 3개, 테라스 2개, 여기에 드레스룸, 아웃도어 바, 스파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집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커튼을 촥 하고 걷는 순간 펼쳐지는 한 폭의 그림. 맨하탄의 상징, 센트럴 파크가 우리 집 앞마당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마구 든다고 합니다. 아, 진짜 멋있다, 저기. 자, 이 집 자체가 명품입니다. 드레스룸 바닥에 깔린 고급스러운 패턴의 이 카페트만 해도요, 섬유의 보석, 캐시미어로 만든 카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 복층에 전용 옥상 테라스가 있습니다. 저게 진짜네. 와. 나만의 비밀의 정원 같은 곳에 스파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서요, 아주 프라이빗한 나만의 휴양지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내 청소, 세탁, 다림질은 기본이고요. 매주 나만을 위한 꽃 배달까지 정말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자랑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집은 한 달만 렌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왜 알려준 거야,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은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야. 그러면 그럼 12억. 12억이 들잖아요. 네. 1년 살기. 1년 살기, 한 달 살기는 불가능하고 1년 살기. 1억 원으로 누리는 럭셔리 한 달 라이프.
그레이스 켈리가 사랑한 펜트하우스에서 찐 뉴요커가 되어보세요.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 느긋한 시간을 선물해주는 힐링 여행. 캠핑! 국내 캠핑 인구가 2011년에 60만 명에서 2018년엔 600만 명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그런데 이 600만 캠핑족들의 로망이 뭐냐? 응. 바로 나만의 캠핑카를 갖는 겁니다. 아, 맞아. 내 캠핑카만 있으면 사실은 전국 방방곡곡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맞아요.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 캠핑장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로망을 이뤄드릴 캠핑카를 취재해 왔습니다. 네. 먼저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에서 2013년에 선보인 4인승 그랜드 스타렉 B 캠핑카입니다. 가성비 갑의 캠핑카로 유명한 이 아이. 약 5천만 원대에 개 탈 수 있는데요.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까지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요리든 캠핑카에서 마음껏 요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캠핑카에서 오붓하게 영화 감상하는 로망 다들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건 50인치 스크린을 추가 옵션하면 가능합니다. 이야. 사실 아담한데 있을 건 정말 다 있네. 네, 다 있죠. 근데 우리 1억이 있잖아요. 아, 5천 남았네? 그쵸? 좀 더 질러볼까요? 오케이. 네. 갑시다. 1억 원대 캠핑카입니다. 짜잔! 독일 명품 자동차 벤삐에서 선보인 캠핑카입니다. 이 명품 캠핑카의 몸값은 무려 약 1억 2,900만 원. 이 캠핑카에는요, 마치 차 안에 집 한 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마냥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한다는데요. 차 내부에 사용된 목재, 이 목재가 이탈리아산 포플러 나무거든요. 친환경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하면 서랍식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원터치 점화 방식의 고화력 버너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고요. 저게 꿀템이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죠? 캠핑족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사실 아무래도 화장실, 샤워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 캠핑카 안에는 짜잔! 좌변기는 물론 맞춤 제작 샤워 부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넓죠, 안에. 샤워실이 보시면. 있네. 네. 캠핑족들이 제일 염려하는 모든 거를 네, 그쵸, 다 그쵸. 구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캠핑카 어닝 쫙 펴고 저와 함께 캠핑 즐기실 분. 제가 소개해드릴 사교 클럽은 2015년 3월 클럽 회원이 직접 쓴 메일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어허. 그 내용을 보면 흑인, 인도, 아시아 여자들이 거부하든 말든 마음껏 클럽 회관 지하실에 데려가서 즐기라고. 거부하든 말든 마음껏 즐기라는 얘기가 이게 뭐지? 이건 뭐예요? 그리고 특히 여자가 나왔다는 게 약간 좀 기분이 나쁜데요? 자, 여러분, 심지어 이거 수위 조절한 겁니다. 메일은요, 흑인을 비하하는 비속어, 인도 여성을요, 칼의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인종차별과 여성 비하도 모자란 성폭행을 조장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종차별적 언어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아니 범죄 행위까지 주장하는 건 이건 사교 클럽이 아니라 범죄인 집단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클럽이 이런 메일을 보낸 겁니까? 이 메일은요, 놀랍게도 미국 명문주립대 M대학의 한 클럽 회원 일부가 학생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자, 이들이 소속된 클럽의 정체. 150여 년 전 창설된 이후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약 300여 개 대학에 지부를 둔 미국 명문대 사교 클럽 카파 시그마. 명문대 사교 클럽이라고 말하는 게 흔히 이제 프리터니티를 말하는 건데, 근데 그 모임들이 저렇게까지 엇나가는 행동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인도 회원이었나요? 놀러 간 적은 있는데. 진짜? 진짜? 네, 이제 사촌 형이 저기에 있었어요. 카파 시그마에? 아니, 그 다른 모임. 근데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이랑은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자,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요, 뭐? 또 카파 시그마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 정도면 클럽 자체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카파 시그마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유, 앞서 2013년 또 다른 미국 명문 사립대 D대학교 내 카파 시그마 지부의 일부 백인 회원들도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프라임이라는 주제로 파티를 기획, 회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에 헬로우가 아니라 hello, thank you가 아니라 thank you라고 적는 등
아시아인들이 주로 틀리는 발음을 비꼬며 비하했습니다. 이게 명문대학교 사교클럽이면 또 자기들끼리 잘해주고 땡겨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또 저 사회 지도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다? 이건 우리한테는 너무 끔찍한 거죠. 암울한 거죠. 카파 시그마의 백인 회원들은 아시아인들을 비하한다는 비난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제만 국제관계라고 슬쩍 바꿔 파티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파티에서 일본 스모 선수 차림을 하고 여학생과 낯뜨거운 모습을 연출한 사진이 공개되자 개인의 행동일 뿐 카파 시그마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라며 문제가 된 회원을 제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지부 활동을 제한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이나 방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 저들 사이에서는 저게 잘못한 게 아니군요.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카파 시그마의 회원 강령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윤리적 행동과 의사결정을 장려한다. 하지만 이 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윤리적 행동이란 의미를 알고는 있는지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사교 모임이에요? 오! 분장이나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홀딱 벗은 채 나체로 달리는 사람들의 정체 필리핀의 한 국립대학교 사교 클럽인 알파 파이 오메가 회원들입니다. 자, 이들은 1977년부터 40년이 넘게 20여 명의 회원들이 나체로 캠퍼스를 달리는 오블리제이션 런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다 저렇게 보는 데서 옷 벗고 있는 건지. 오블리제이션 런은 표현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는 행사기도 하죠. 알파 파이 오메가 회원들은요. 필리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권 문제, 정부의 부정부패, 언론의 자유, 환경 문제 등 팻말의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나체로 달리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 이게 눈길이 확 가긴 하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한 메시지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게 하는 효과 이걸 노렸던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지만 저렇게 달리는 거를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저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 내에서도요.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사회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 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메시지. 하지만 그들이 드러내야 할 건 알몸이 아니라 좀 더 진정성 있는 외침이 아닐까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사람을 저 케이지 안에 가둬놨는데. 그렇죠. 와, 이거는 가운데는 뭐죠? 뭐 하얀 가루 같은 걸 뿌렸는데 몸에다가. 자, 2016년 한 학생의 폭로에 의해 공개된 이 사진의 정체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H종합대학교의 클럽 시그마 파이의 신고식 현장이었습니다. 시그마 파이는 1897년에 창설된 이래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무려 233개 대학교 지부를 보유, 5,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미국의 유명 사교 클럽인데요. 아니 근데 회원 수가 엄청난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큰 모임인 것 같은데 네. 신고식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그마 파이는요, 회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진다는 명목으로 가학적인 신고식을 거해 이 상급생이 신입생을 작은 세상에 가둬놓은 채 사교 클럽의 역사 또는 등급생에 대한 질문에 정답을 말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가둬놓고요. 왜 그래? 저 사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저 나치 문장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입 회원들이 구토할 때까지 강제로 우유를 마시게 하는 등 신체 고문과 맞먹는 잔혹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정말 비문명적이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시그마 파이의 회원들은요. 아니 우리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가져와 봐요. 사진 속 사람들 역시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 뻔뻔하게 발뺌했다고 합니다. 너무 당당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저렇게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모진 행동으로 사교 클럽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클럽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와 보리스 존슨 현 총리까지 영국 총리 2명과 영국, 덴마크, 태국의 역대 국왕 4명을 배출한 명실상부 최고의 로열 클럽입니다. 야, 멤버들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명문가 모임인가요?
그러게. 자, 이 클럽의 정체는 유럽 최고의 명문 오브 명문, 영국의 공립대 5대학교에서도 상위 1%로 구성된 최상류층 사교 클럽, 바로 벌링던 클럽입니다. 벌링던. 저 회원이라면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역사도 오래됐지. 명문대 상위 1% 클럽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1894년 5월 벌링던의 회원들은 교내 교회 유리창 468개를 깨트리며 그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또 2005년에는 무려 15세기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이 펍의 유리창과 식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구설에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도 공공시설, 또 문화유산 등을 훼손하는 일명 반달리즘을 벌이고 다니는 걸로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1980년대 클럽에 새 회원이 가입할 때면 매춘 여성을 불러 동석시키고 우린 영국 최고의 정자를 갖고 있다고. 난 가난한 인간들이 죽도록 싫어. 자, 이런 사실을 인정하듯 존슨 총리는 지독하게 오만했고 우월의식에 찌들었던 부끄러운 순간들이라며 자신의 흑역사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그 대학 내에서도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러게. 자, 그리고 또 다른 막장 클럽, 피어스 게버스톤이 있습니다. 자, 이 클럽에도 역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가입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캐머런 총리는 그 5대학교의 사교의 왕입니까? 그 양대 문제 있는 클럽에 다 속해 있네요. 그러네. 자, 한 평전에 따르면요, 피어스 게버스톤의 모토는 더 과도하고 더 과시적인 퇴폐. 특히나 입회식 때 신체 은밀한 부위를 죽은 돼지 입속에 집어넣는 엽기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매년 열린다는 여름 파티는 회원들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자극적인 옷차림을 하고 마약을 즐기는 등 퇴폐적인 파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 클럽 회원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흑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특종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에 이어 미국의 명문 클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으로 손꼽히는 미국 H대학교. 여학생은 절대 불가, 온리 남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파이널 클럽이라고 불리는데요. 단순 사교 클럽이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여자라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는 일명 금녀 클럽이라고 합니다. 21세기 미국이고 또 미국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하는 학교에서 미국의 지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클럽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점점 시간이 흐르며 대학 내 여학생 진학률이 늘어나면서 남학생 전용 파이널 클럽에서 여학생의 가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학교 측에서는 교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남성 중심의 파이널 클럽에서 극단적인 여성 멸시 태도가 드러났다고 규탄. 이에 2016년 학교 측에서는 성별 가입 제한 조항이 있는 사교 클럽 회원의 경우 외부 장학금을 받는 데 필요한 추천장을 써주지 않겠다고 발표. 2016년 교내 클럽의 성별 가입 제한 조항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회가 변했는데 굳이 남성 전용 클럽 이렇게 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 있어도 거예요? 안 가고 싶어. 남자들끼리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시네요. 나는 군대도 네. 지긋지긋한데 남자끼리 뭐 할 거야? 그러나 미국 26대 이 루즈벨트 대통령 등을 배출한 유명 파이널 클럽인 포셀리안 클럽은요. 우리 클럽에서 여학생의 가입을 받아들일 경우 성범죄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황당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면은 아마 자성의 목소리들이 날이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명문 대학교 클럽들의 두 얼굴. 과연 이 클럽 출신들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클럽들은 이 클럽에 비하면 은밀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19금 아니 29금 세상에서 가장 퇴폐적인 이 클럽을 제가 최대한 심의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부촌 비벌리 힐즈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파티가 2015년 SNCTM이라는 회원제 클럽으로 운영. 이후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이애미, 러시아의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오직 SNCTM 클럽 회원들만의 은밀한 파티가 열렸는데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클럽인 만큼 누가 이 클럽 회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다만 A급 할리우드 스타, 영화 제작자, CEO, 변호사 등의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할리우드 스타 누구? 무지하게 잘생긴 톰 크루즈. 나는 만 아니면 돼. 진짜? 추측이고 소문이에요. 아, 소문이라고? 노란. 이 29금 사교 클럽의 파티 수위가 어느 정도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눈앞에서 마구마구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파티 드레스 코드부터 살펴보면요. 남성들은 턱시도를, 여성들은 드레스나 란제리를 입고 참석해야 하고요. 회원 대부분이 가면을 쓰기 때문에 파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된 파티에서는 위스키와 와인을 마시며 섭외된 포르노 배우들의 에로틱한 기교들을 감상하는 등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에 맞춰 각자의 방식으로 화려한 파티를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아, 되게 순화를 많이 시키셨는데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뭐가 각자의 방식대로 화려한 뭐야 그게 뭘 하냐고 이 안에서. 지금 전 기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습니다. 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뭐 취향이고 떠나서 유명인은 너무 잃을 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런 파티 가면? 아니 근데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신분도 몰라. 네. 근데 사교를 한다. 그건 사교가 아니잖아. 다른 교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자, 이번엔 영국의 한 사교 클럽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클럽 때문에 실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행범들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뭔 짓을 했길래 또 경찰이 출동을 해. 2006년 5월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달링턴 지역의 한 건물 안. 레이 톰슨, 당신을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30대 남성 리 톰슨이 20대 캐나다 여성을 감금시키고 성노예로 부린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얼굴 살벌하다. 그냥 범죄잖아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 감금, 폭행, 뭐 네. 당연히 악질이네. 그러니까 이거 뭐 클럽이고 뭐고 하네. 바로 체포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봐봐요.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난 톰슨. 아 근데 범죄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사교 모임이랑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이 사건의 시작. 한 캐나다 여성은 웹서핑을 하던 중 사교 클럽 카오시언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미국의 대학 교수 존 노먼이 쓴 소설 고르 연대기를 신봉하며 소설 속 주인공의 삶을 지향하는 사교 클럽 카오시언에 흥미를 느낀 그녀는 달링턴에 위치한 사교 클럽 근거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넌 우리 노예야. 명심해. 카오시언 클럽의 마스터였던 리 톰슨은 그녀에게 청소, 빨래, 요리 등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관계까지 강요하는 등 그녀를 성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은 노동 착취, 성학대 이게 사교 모임이라 볼 수 있습니까? 범죄 클럽인데 그냥. 그죠? 네. 사실 카오시언 클럽이 지향하는 소설 고르 연대기의 세계관은요. 여성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고르라는 시대가 기본 배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여성들의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고 안전한 것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이후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카오시언 회원들은 그녀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불태워버렸고요. 이후 간신히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 해당 지역 경찰들이 출동했던 겁니다. 근데 왜 풀려났지? 이후 톰슨을 체포한 경찰은요. 해당 캐나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카오시언 클럽에 합류했으며 클럽 회원들은 모두 자발적 가입이라 강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리 톰슨을 풀어줬다고 전했는데요. 사교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그들의 엽기적인 행각들. 이런 클럽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들만의 은밀한 사교 클럽 식구 10위 공개합니다. 이번엔 전 세계 상위 1%들이 은밀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너도 나도 번호표 뽑고 대기한다는 특별한 사교 클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가입비만 15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7천만 원으로 후덜덜한 가격이지만요. 가입만 하면
내 몫의 땅을 제공.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만을 위한 제품까지 제공됩니다. 아니, 어떤 취미를 하길래 그래? 빵을 준다는 게 특이한데. 상위 1%들의 고급 취미 클럽. 우리 회원은 와인 한 병에 깃든 생을 가질 수 있죠.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와인 사교 클럽 나파밸리 리저브입니다. 나파밸리. 제가 이곳을 취재해봤더니 가입 조건은 탑 시크릿, 은밀한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알려진 회원은 축구 스타 베컴과 썬댄스 영화제 설립자 배우 로버트 레드퍼드, 그리고 우리나라 모 기업 오너도 이곳의 회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 이들은 그냥 모여서 와인만 마시는 게 아니라요. 내 포도밭과 개인 와인 셀러는 기본. 미국 컬트 와인 명가죠. 할비 이스테이트의 와이너리에서 모든 와인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할비 이스테이트의 와인 메이킹 팀, 셀러 마스터, 라벨 디자이너 등 와인 장인들이 총출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포도 재배부터 수확, 양조 작업 등 와인 생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좀 그러네. 지금 재배 와인 라벨링까지. 상위 1%들의 은밀한 취미 생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큼한 귤 향을 원하세요? 아니면 향긋한 제스민 향은 어떠신가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내 취향에 맞게 나만의 와인 블렌드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럽 나파밸리 리저브의 스페셜 사빈 파파 한석준 2021년산 나만의 라벨까지 제작 가능해서 대박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야. 오로지 나를 위한 나만의 와인이 탄생하는데요. 그리고 매년 10월 추수 시즌이 되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컬트 와인 명가 할비 이스테이트 소유의 지하 동굴 와인 저장소에 모여서요. 아이고. 할비 소속 셰프 군단이 제공하는 코스 요리도 즐기고 서로 만든 와인도 시음. 뿐만 아니라 와이너리에서 자선 행사를 통해 내가 만든 와인을 판매하고 기부도 하는 등 은밀하지만 근사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근사하네 진짜. 사실 그냥 와인만 먹고 즐기는 그런 모임인 줄 알았는데. 낭비가 없잖아. 네. 자, 영국에 킹스맨이 있다면 프랑스엔 젠틀맨들이 있습니다. 가입 방법도 기준도 알려있지 않은 이 클럽에서는요. 선택받은 약 100명의 젠틀맨만이 참여하는 매년 아주 은밀한 의식을 진행하는데요. 자, 먼저 최고급 베네치아산 천을 꺼낸 뒤에 조심스럽게 뭔가를 닦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활용 점자 왜? 그거구나. 알았어. 세계 3대 샴페인 돔페리뇽을 오픈. 이 돔페리뇽 샴페인을 다시 한번 이것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자, 이들이 닦는 것의 정체는 바로 구두입니다. 구두를 돈베리으로 닦는다고요? 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그 최고급 샴페인으로 닦아야 이 구두에 좋대요. 이 구두를 닦는 젠틀맨들의 특별한 의식은요. 약 125년 동안 수많은 유명 인사들에게 사랑받아온 벨루피의 VIP 사교 클럽, 클럽 스완의 파티 모습입니다. 벨루피의 은밀한 선택을 받은 약 100명의 구두 러버. 이 젠틀맨들은요. 매년 한 번씩 프랑스, 영국, 중국 등에 모여서 함께 디너를 즐기고요. 그리고 클럽 스완의 전통 의식입니다. 구두장인과 함께 이 동베리으로 구두를 손질하는 폴리싱 의식을 가지면서 구두의 미학에 대해 토론하는 사교 클럽입니다. 아, 왜 고급 샴페인으로 구두를 손질합니까? 저거 허세 아닙니까? 벨루피의 장인들은 구두를 상업적인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는데요. 아하. 200에서 300시간 장인의 손을 거쳐 탄생하는 벨루피의 이 명품 구두. 그래서 그 구두를 소유한 사람들도 그에 맞게 고급 샴페인으로 구두를 손질하며 구두를 내 몸처럼 정성껏 다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샴페인 안에 이 들어있는 산성 이 성분이 구두 왁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을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벨루피의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덤입니다.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은밀한 엘리트 사교 클럽이 존재합니다. 이 클럽의 전신은 1904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뜻에 따라 창립됐는데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H그룹 일가 등 정재계 유명 인사들도 회원이라는 이 사교 클럽, 바로 서울클럽입니다. 서울클럽이 뭐야? 아, 저기 남산 외등을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고종 황제가 만든 건지 몰랐죠. 와, 로얄 클럽이네. 그러네. 엘리트 클럽. 엘리트 클럽이네. 고종이 직접 사교 클럽을 만든 이유. 구한말 일제 침략으로 풍전 등화와 같았던 조선의 운명,
고종은 일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른 강대국들의 힘을 받아들이고자 했는데요. 이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외국 공사관들과 국내 개화파 정치인들의 교류를 추진, 일명 서울구락부 회원들을 위해 고종은 왕실 소유인 덕수궁내 왕실 도서관 중명전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렇게 외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사교 클럽 서울구락부를 중심으로 외국의 신진 문물이 조선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윌리엄, 서양에는 300척이 넘는 높이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그 끝이 보이긴 하오? 올라가려면 다리 아프지 않소? 회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비하고도 기묘한 신세계, 서양 문물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선은 아직 옛날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초가집 외국은 막 많고. 9층 빌딩 올렸다고 하지, 큰 배 만들었다고 하지. 전기 그러니까 들어오지 뭐. 참 신기하고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자, 무려 117년 전 외국인과 내국인의 친목을 도모했던 서울구락부의 뜻을 이어받은 서울클럽은요. 1985년부터 현재 자리인 장충동의 터를 잡고요. 내외국인들의 사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있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엔 이 서울클럽이 엘리트 클럽이라 불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최초 가입비가 7,500만 원. 가입 후에도 매달 35만 원의 회원비를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고가의 가입비보다 서울클럽이 더 프라이빗한 이유는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이 필수. 게다가 회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회원이 탈퇴해야 신규 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3, 4년은 기다려야 클럽 내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클럽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이 클럽의 범회원이었어요. 야, 범회원? 정확히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는 옛날? 가족 회원이었던 거죠. 그 옛날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저 안에 네.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많았고요. 서울 특급 호텔 뷔페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기사로 소개해드린 H그룹의 제2 회장님은 뵌 적이 있어요. 네. 인사는 했던 것 같아요. 왕 회장님이랑? 근데 왕 회장님 부럽다. 나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